나라가 존립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글쎄요, 공자의 입장에서는 임금과 백성 사이의 신뢰다. 그래서 무신분립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늘날의 사회에 와서 그 얘기만이 그대로 금과옥조로 인용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현대사회에서, 현대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건 나라의 정체를 유지시키기 위한 안보라는 것이겠죠. 안보가 있고 난 뒤라야 경제라는 문제도 그 다음의 과제로 존재의 가치를 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채널 24K 하석영의 단도직입, 오늘은 우리나라의 안보, 국방 정말 안녕하신지 한번 물어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방이라는 게 뭐 다양한 측면을 갖습니다만 총체적인 안보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참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군 내부의 하극상의 문제, 군인들 사이에서 심지어는 장교 하사관 사이에서까지 성추행의 문제, 심지어는 부패의 문제, 사단을 줄이고 방어 시설을 파괴하고 제거하는 방어 조직과 시스템의 축소, 군 지휘부의 인사에 있어서의 인사의 편향성, 말단 사병에 이르기까지의 군 기강의 해이, 뭐 이쪽 저쪽으로 경계망이 뚫려서 북쪽에 배가 흘러내려왔다 올라갔다 마음대로 하고 우리 공무원이 그냥 납북도 당하고 이런 경계의 실패, 또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타 기관들, 뭐 국정원 같은 이런 대표적인 기관들이 있죠. 이런 기관들과의 유기적 연결의 문제, 동맹 체계의 흔들림, 결정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안보의 최정상 지휘부의 정치성, 안보를 정치적으로 다룬다는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 그 안보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입니다. 총체적인 문제죠. 그런 속에서 미국의 한 이제 민간기관인데요. 세계 군사력을 분석하는 이런 민간기관인데 거기서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에서 6위에 달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최고야라는 거 좋아하는 요새 젊은이들 유행하는 말로 국뽕이라고 합니다만 이 국뽕 세력 속에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야, 우리 이 정도면 대단한 나라 아니냐. 경제력도 그렇고 대단하죠, 사실. 그런데 이러한 평가는 사실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허무하죠. 뭐가 없나요, 그 안에? 비대칭 전력에 대한 분석이 없죠. 뭡니까? 핵 같은 압도적인 화력, 여기에 대한 분석이 빠져 있습니다. 다른 화력 다 가져도 핵 한 방에 상대가 안 되는데 그거 빼고 얘기해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요새는 이제 사이버 전투의 시대인데 이 사이버 전력에 대해서도 평가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흥분할 만한 그런 통계는 아닌데 뭐 워낙 신날 게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라도 이제 위안을 받는 거죠. 더욱이 이 군사력이나 안보의 실력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건 사실은 이런 하드웨어, 병력이 얼마냐, 탱크를 얼마 가졌냐, 비행기 얼마 갖고 감정 잠수함이 얼마냐, 이런 하드웨어의 힘, 이것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움직이는 소프트웨어, 그 나라가 처해 있는 지정학적인 조건이 어떠냐, 또는 거기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안보에 대한 의식과 후원의식이 어떠냐, 또는 그 방어력을 지휘하는 지휘 시스템의 능력과 그들의 사명의식이 어떠냐, 이런 것들이 사실 현대 전쟁은 승패를 가르는 거죠. 그러나 우리나라 지난 이제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에서 보듯이 우리 이 부분 맘 놔도 되는 거냐.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한미연합 방위훈련을 하는데 할 거냐. 그러니까
북측하고 있는 남북 군사 협정에 의해서 그 위원회에 좀 물어보아야 되겠다. 물어보고 해야 되겠다. 한미 합동 군사 훈련 왜 하는 겁니까? 북측이나 중국이나 한반도를 위해하는 세력이 공격해 올 때에 그것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공격할 주체로서 제1차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인정되는 그러한 북측과 우리 이런 방어훈련해도 될까? 이걸 물어보고 한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이 한 나라의 최고 정상, 그것도 군 지휘의 최고 수령이 그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냐? 무언가 오해가 된 거겠지. 잘못 전달된 거겠지. 아마도 그런 얘기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야, 우리 이거 뭐 니들이 현실적으로 우리 공격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도 방어 연습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이거 가지고 딴 트집 잡지 말고 순수하게 그런 훈련으로 받아주라. 괜히 긴장 고조시키고 이러지 말자. 뭐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런 거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대통령의 말씀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였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뒤에 또 국방부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했으니까 뭐 따라서 똑같이 해야 되겠죠. 뭐 북측에다 물어보고 해야 되겠다. 국방부까지 그래요. 국방부라는 데는 어떤 데입니까? 우리 국방부 장관은 자기 앞에 우리의 적이 반란군 수괴가 됐든 무엇이 됐든 적의 수괴가 앞에 서 있으면 그 사람을 체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죠. 그게 국방부 장관의 의무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 게다가 이제 최근에 국방부 장관하고 미국의 신임 국방부 장관이 이제 통화를 했다는데 거기에서는 미 국방부 장관은 우리는 북측의 핵에 대해서 트럼프가 해왔던 거와는 전혀 다른 정책으로 갈 거다라는 얘기를 확실히 했다는데 우리 국방부 장관은 미 국방부 장관하고 그런 얘기 했다라는 얘기를 전혀 보도자료에 내놓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방위력, 우리나라 국방, 미국과의 동맹 없이 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확실히 있는 겁니까? 북측에서 날아올 것으로 예측되는 탄도미사일,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이거를 막기 위한 사드 배치 하나를 마음대로 못하는 나라인데 우리나라 국방부는 이렇게 입장을 가지고 가도 되는 건지 정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의 이러한 대북 또는 대중 국방과 안보의 자세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날이 갈수록 긴장이 고도로 높아져 가고 있는 동북아의 불안정한 미래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새로 시작하게 되는 그것이 거의 분명한 신냉전 시대의 국제적인 관계, 이 속에서 대한민국이 고립될 그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인도태평양 라인의 방어 라인을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고 강화하겠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고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을 즉시 차단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은 1대1로를 당연히 포기하지 않지요. 태평양의 핵심 국가 4나라가 모인 쿼드 조직에도 우린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한번 다시 이 정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짚어보기 위해서 우리의 지나온 시간을 되짚어봤습니다. 이 정권이 가고 있는 길은 어디에 그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을까? 뿌리를 가지고 있을까? 알아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정권의 요직을 차지하고 이 정권의 정책 결정의 중심을 잡고 있는 세력, 그건 과거 학생운동권 중에서 NL 계열, 소위 주사파 계열들이지요. 거기에는 뭐 누구도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운동 당시에 주사파 계열들이 주장했던 게 뭐냐? 그들이 가장 크게 주장했던 게 뭐냐?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들이 권력 타도를 내세우면서 첫 번째 외쳤던 게 공안 권력의 분해였습니다. 공안 권력. 검찰과 경찰, 국정원까지 공안 권력의 분쇄. 그리고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외쳤죠. 그 다음에 뭘 했나요? 주한미군의 철수를 외쳤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연방제 통일을 가자. 우리 민족끼리. 그게 그들의 일관된 학생운동 당시의 시위 구호였고 투쟁의 목표였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지금 이 정권이 하고 있는 순서 딱 그거 아닙니까? 검경의 공안 세력은 이미 다 해체가 됐고, 검찰은 이제 뭐 완전히 뭐 그냥 검찰 스스로가 사라져버리는 정도. 게다가 국정원의 기능을 완전히 개편하면서 국정원은 이제 간첩 안 잡죠. 대한민국 국정원은. 국가보안법이 사실상으로 있으나 마나한 법률이 돼버린 셈입니다. 주한미군의 철수도 사실 대통령의 안보보좌관 집에서까지 노골적으로 중국의 해구산을 써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얘기 다 나온 셈이지요. 대통령이 지난해 8.15 경축사 같은 데서 아주 공공연하게 우리는 연방제 통일을 목표로 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지금도 가는 중이지요. 그걸 실현해가는 그런 과정 중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구주사파 계열의 학생들이 외침,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5년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통일과 평화, 한반도에서 달성해야 되는 지고지선의 목표일 수 있습니다. 한반도가 통일되고 그것도 아주 평화가 넘치는 땅으로 가꾸어진다는데 그걸 반대할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민족으로서. 거기에 이르는데 아무리 험한 산이 있고 넓은 강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산을 넘고 강을 건너야 한다. 얼마나 숭고한 모습이고 정말 격려입니까? 그런데 한 인간이고 한 사회고 간에 어떤 숭고한 목표를 갖더라도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는 상황, 시기적인 선택, 자기 자신의 능력의 문제, 이런 것들은 어떤 경우에도 고려되어야 하고 그것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로 추상적인 이상의 목표만을 위해서 몸을 던진다면 그가 얻을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그건 실패와 파멸뿐이겠지요. 지금 현재 한반도와 남진하에 아니 전 세계에 흐르고 있는 이 긴장의 상황, 극도로 선진화한 무력과 무력의 대결, 한치의 양보도 서로 고려할 수 없는 이익과 이익의 충돌, 그 속에서 혼자서 길을 갈 수 있는 어떤 힘도 갖추지 못한 우리, 이러한 조건들은 우리가 그러한 꿈을 꾸기에 충족하는 것인지, 최고의 리더들은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어야 하고 거기에 대한 설득에 게을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선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나를 따르라는 강압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제발 지금 이 시점에서는 대한민국의 안전의 보호, 거기에만 집중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대한민국 국방부, 대한민국의 안보 관련 조직들, 대한민국 최고의 리더십에게 간절하게 애원합니다. 통일과 평화, 한민족의 번영 절대로 반대할 이유도 없고 반대하지 않을 테니까 오늘 현재는 이 나라의 안녕, 그것을 위한 모든 대안에만 귀하들의 역량을 오로지 집중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색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야당을 한다는 양반들, 당신들 이 나라 안보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겁니까?